예, 안녕하세요. 김경민입니다.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난주에 뉴스인데요. 뉴스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제 월세가 전세를 추월했다? 뭐 관련 통계 작성 후 처음 이제 이게 국토부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전국 단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세보다 월세 거래량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매 거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매 외 거래가 있습니다. 매매 외 거래를 그 안에 이제 전세 거래가 있을 것이고 뭐 반전세, 월세 거래 이렇게 있을 텐데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사람들이 약간 좀 혼동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 국토부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크게 매매 거래가 있고요. 매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비매매 거래가 전세하고 월세로 나뉩니다. 전세라는 거는 이제 그 보증금 얼마에 월세 없이 들어가는 게 전세죠. 근데 이제 전세 외의 월세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월세, 그러니까 뭐 보증금 5천에 월 200, 뭐 30평대 아파트 강남에 있는 뿐만 아니라 반전세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5억에 50 이것도 월세로 잡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전세보다 그 퓨어한 월세가 더 많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의 문제가 전국 단위 분석입니다만 사실 제가 봤을 때 이런 거에 가장 큰 진앙지가 수도권, 특히 서울이라고 봤을 때 서울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좀 재밌는 것들이 좀 잡힙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서울에 있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 전세하고요. 그다음에 반전세, 월세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월별 트렌드인데요. 약간 좀 애매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거래량이 올라갔다가 적었다, 올라갔다가 적었다 막 이렇게 보면 좀 트렌드가 사실 안 잡혀요. 트렌드가 안 잡히고 그 다음에 이게 전반적으로 전세가 정말로 많아졌는지 또는 적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잘 안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기별로 봤을 때는 이게 약간 좀 트렌드가 잡힙니다. 잡히는 것들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서울시 경우에 확실하게 잡히는 부분은 이겁니다. 전세와 월세, 반전세가 사실은 그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들은 맞아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은 잡힙니다만은 그 안에서도 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같은 경우에도 쭉 상승하는 것들이 맞고요. 월세도 상승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반전세가 상승하다가 좀 하락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거래량 비중으로 했을 때의 말씀이고 이제 거래량 말고 이제 국토부가 발표한 것처럼 이제 실질적으로 비중을 봤을 때 과연 전세하고 월세 또는 반전세의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냐를 보면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이후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줄어드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이 좀 잘못 나왔긴 합니다만은 대략 70%대에서 60%대로 떨어집니다. 전세 비중이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작년 4분기 대비 올 초에는 또 전세 비중이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특정 시점에 전세 물량이 월세 물량보다 적다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트렌드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잡히는 부분은 첫 번째는 이제 전세의 비중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고. 근데 우리가 염려했던 것처럼 월세 비중이 그렇게 과도하게 높아지냐, 특히 퓨어한 월세, 예를 들어서 보증금 500에 월 200 월세가 그건 사실 아닌 거예요. 사실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에서 굉장히 작고요. 그 다음에 그 비중이라는 게 사실 전체에서 10%도 안 됩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그리고 그 비중이라는 게 약간 늘었을 뿐이지 과도하게 늘은 상태는 아닙니다. 나눠서 강남 3구하고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지역으로 좀 살펴보면은 이거는 지금 분기별로 거래량에 대한 추세입니다. 거래량 추세를 봤을 때 이것도 약간 서울시랑 좀 비슷해요. 첫 번째는 거래량 자체는 전세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게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게 보이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서울시랑 다른 트렌드는 뭐냐면은 반전세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해요. 반전세가. 그리고 서울시와 비슷하게 2021년 4분기 대비 2022년 1분기에 전세, 월세, 반전세 모두 거래량이 꺾입니다.
강남 3구에 비해서. 사실 근데 이거는 추후에 보실 그 노도성 쪽하고는 좀 약간 다른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비중으로 본다고 하면은 또 얘기가 약간 좀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과거에 60% 후반대였어요. 후반이었다가 지금 어느 정도 나르냐면 50% 후반대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보다 더 전세 비중이 낮아지는 게 잡힙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월세가 엄청나게 늘었냐?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월세가 는 것보다는 반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강남 3구 또는 서울시와 다르게 노도성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노도성은 우선은 첫 번째 제가 좀 제 정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부에서 이제 노도강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강북구거든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근데 강북구는 아파트 물량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북구의 왼쪽은 그 북한산 국립공원이어서 그린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오른쪽 부분에 일부 아파트 단지가 있을 뿐이고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랑 학군이 같습니다. 따라서 같은 생활권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노도성 지역을 좀 분석을 하는데요. 그리고 성북구가 굉장히 아파트 물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노도성 지역에서는 현재 트렌드는 서울시 또는 강남구랑 다르게 거래량 자체가 그러니까 전세, 월세 그리고 반전세 거래량 자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트렌드는 서울시 또는 강남 3구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이 꺾였습니다만은 노도성 지역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좀 더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만은 전세에 대한 수요가 사실은 좀 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 여전히 그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 잡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자체를 이제 비중으로 본다고 하면은 노도성 지역은 이 부분이 사실은 과거에 70% 후반대였어요. 그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 현재는 60% 후반대로 전세 차지하는 비중이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 비중이라든지 반전세 비중이 전세 비중보다 확실히 적고요. 따라서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전세나 월세 또는 반전세 시장이라는 것이 전국이 다르고 서울시가 다르고요. 서울시 안에서도 강남 3구하고 노도성,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하고 좀 저렴 주택이 많은 데가 굉장히 다르다는 트렌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걸 일반화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주택들이 다 월세화 된다라고 보시기엔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세에서 반전세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월세 물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